안녕하세요. 양악기 전문점 세민수면건강센터의 홍욱희 대표입니다. 이제 양악기를 잘 사용하는 법 세 번째 동영상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특히 양악기 초보자분들, 아직 양악기 사용이 석 달이 안 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양악기 사용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환자 자신에게 적합한 적정 압력을 양악기에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얼굴에 딱 맞는 그런 적합한 마스크를 선택하고요. 또 입 닫는 훈련을 철저히 하면은 어쨌든 양악기는 그래도 무난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악기를 타 임대점에서 임대를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서 임대점을 바꾸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앞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점을 모두 충족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양악기 사용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아직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만 잘 지켜도 사실은 양악기를 그냥 그럭저럭은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쉽게 드리지만요, 실제 현실에서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가장 적당한 적정 압력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압력을 자신의 양악기에 세팅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죠? 개개의 환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적정 압력을 찾아서 양악기에 세팅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악기 임대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정 압력으로 세팅해서 환자가 양악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살펴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임대점 업체에 연락해서 그 적정한 압력을 바꾸도록 이렇게 권해주는 것, 이게 바로 또 여러분이 찾아간 담당 의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그러면 양악기 사용자분들의 역할은 뭘까요? 예, 자신이 양악기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요, 양악기 임대업체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만약 공기 압력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강하다고 느낀다면 의사와 임대업체에 압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환자의 역할입니다. 공기 압력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강하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밤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컥컥 막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깨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도 공기압이 좀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을 들이쉴 땐 괜찮은데 내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밤에 깨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도 압력을 좀 낮춰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을 구체적으로 임대업체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양악기를 사용할 때 입을 꼭 다물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업체에는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타 임대점에서 제게로 넘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입 닫는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부분이 깔깔하고 입안이 바짝 말라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는 동안에도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되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양악기 사용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입 닫는 훈련을 다시 한번 철저히 시켜드리고요, 또 양악기 압력도 필요에 따라서는 재조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양악기를 아주 편안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양악기 사용자가요, 잠을 이렇게 자면은 그동안 몇 시간이나 잠을 잤는지,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바람의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수면 중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악기에 부착된 SD카드에 기록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SD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다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수면 데이터 기록을 잘 살펴보면요, 현재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바람의 압력이 적정한지, 더 올리거나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런 판단을 내려서 재조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의사와 임대업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양악기 임대업체에서는 사실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SD카드에 기록된
그 수면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서 의사한테 제출하거나 또는 요즘 같은 코로나 기간에는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다음 3개월 동안 약기 임대를 연장받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물론 여러분의 약기 압력을 새로 조정해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약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요, 약기 임대점 또는 뭐 약기 임대점의 그 담당 영업사원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기를 편안하게 잘 사용하면서 항상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약기 임대점에서 그런 친절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약기 사용은 너무 힘든데 그런 서비스를 못 받아가지고 임대점으로부터 아무런 피드백도 못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기존의 약기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임대점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임대점을 바꾸는 것은 하나도 절차상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대점을 바꾸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임대점 믿지 말고 환자 본인이 직접 적정 압력을 찾는 방법과 그 수치를 그 약기에 입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한테 그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 얼굴에 보다 적합한 양압기 브랜드는 뭐고, 그거 어디서 구입하느냐, 이런 것도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 입 닫는 방법을 그럼 확실히 배우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해드릴 수 없는 이유는 맨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엄밀히 말해서 양압기는 환자의 것이 아니라 임대점의 소유물이다. 따라서 그것의 관리는 전적으로 임대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3자인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이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만한다, 이렇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그럭저럭 약에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어떤 분은 몇 개월, 또 어떤 분은 몇 년씩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기 사용이 그리 탐탁치 않은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런 불평을 하십니다. 첫째로요, 그동안 약기를 부지런히 사용하긴 했는데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 약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낮에 졸린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약기 사용이 귀찮기만 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임대점에서 몇 차례나 약기 압력을 교정을 받았고, 마스크도 나름대로 여러 브랜드와 여러 모델을 자주 바꿔서 써보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매일 밤 여전히 서너 차례씩 그 바람 새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깬다. 쉬쉬 하는 그 바람 새는 소리가 잠을 깨운다. 하룻밤이라도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좀 잡아왔으면 아주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또 주로 여성분들이 그러시긴 하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기를 며칠 사용하면 마스크가 닿는 코 언저리 부분, 여기가 발진이 돋는다. 얼굴 피부가 하얗게 이렇게 살짝 부어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약기를 몇 달 사용하고 체중을 쟀더니 체중이 몇십 킬로나 늘었다. 나도 모르게 밥도 많이 먹고 간식도 예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다. 이런 불평 같지 않은 불평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약기를 켜고 마스크를 쓰려고 하면은 귀한 냄새가 난다. 나름대로 마스크나 호수 청소를 한다고도 했는데 코로 들어오는 바람에서 먼지 냄새가 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중급 숙련자들 분들 중에서도요, 마지못해 약기를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약기를 포기하는 이유와 사연도 가지가지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사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최초 약기 임대 등록자의 한 3분의 2 정도는
1년 안에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슬픈 현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악기 사용자 카페나 또는 여기저기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다양한 불평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가 사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발진이 돋는다 하면은 마스크가 직접 얼굴에 이렇게 닿지 않도록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다가 클리넥스 있죠? 그 클리넥스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두세 겹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바르고 붙이고 그 위에 마스크를 이렇게 얹어라. 뭐 이런 그 해결책도 있고요. 호수에서 냄새가 난다 하면은 뭐 식초를 탄 물에다 담갔다가 썰어내는 등 뭐 어떻게 되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들이 일정 부분 해답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 검색에서 여러분의 불평에 합당한 해답을 구했고 그 결과 그 숙면을 취하시게 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해결책을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걸 어떻게 하냔 말이냐, 이런 분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예, 어떤 분은 물론 아주 잘 타시겠죠. 또 아직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타기는 탈 줄 아는데 거리에 나가서 그 차들이 쌩쌩 달리는 데 아니면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데서 자전거를 타는 건 아직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죠?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이라도요, 잠시 동안 여러분이 자전거 초보자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자, 자전거 초보자가 이제 자전거를 막 타면서 자전거에 익숙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인터넷을 검색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숙지한다. 그리고 마당에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자전거를 한번 타본다. 잘 될까요? 그렇게 타면은 쉽게 그냥 꽝 하고 자전거를 쳐박거나 또는 자기가 안장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을 겪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여러 번 이렇게 몇 번 하면서 이렇게 그럭저럭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자전거를 타기는 타요. 그죠? 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인터넷 검색도 귀찮다고 건너뛰고요. 자전거 끌고 나가시는 분들도 마당에 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래서 자전거에 안장에 냉큼 올라타고 페달을 밟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뭐 꽝꽝 어디 들이받거나 아니면 뭐 여러 차례 마당에 뒹굴거나 이러면서 그 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뭐 이러겠죠. 그죠? 그런데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형이나 오빠, 뭐 삼촌 또는 친구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전거를 뒤에서 붙잡아 주는 동안 안장에 올라타고 페달질을 조금씩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나아가겠죠. 물론 처음에는 한두 번 안장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요. 자전거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겠죠. 그죠? 하지만 조금씩 지그재그로 이렇게 자전거를 전진시키면서 그래도 독자적으로 혼자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시행착오를 훨씬 덜 겪고 쉽게 자전거를 배우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은요, 처음 자전거 배울 때 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전에는 달리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인터넷도 없었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는 분한테 배워서 탔죠. 자,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가장 쉽게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자전거 타기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주는 전문가를 찾아서요. 현장 실습으로 자전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달된 교관 또는 조교로부터 배우면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무리 없이 가장 쉽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실 수 있죠. 그죠? 또 그렇게 배워서 어쩌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자전거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요, 약이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이런 자전거 타기 배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압기도 독학으로 그 사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독학으로 이렇게 양압기 사용법을 배웠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사실 공부를 또 독학으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영어책을 잘 읽으니까 외국에서 책을 구입해서 읽기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그 전문가한테 배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설령 인터넷에서 양압기를 여러분들 경우처럼 배운다고 해도요. 그것은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압기 사용에 익숙해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양압기 사용법은요 자전거 타는 법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따라서 그 독학으로 배운다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 그러면 두 번째로 아는 삼촌이나 친구들처럼 아마추어 자전거 타기 선수들 또는 아마추어 자전거 타기 고수들한테 배우듯이 그렇게 양압기도 인터넷에서 양압기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점에서 그 양압기 영업사원으로 할 때 양압기 그 사용법을 간단하게 배웠잖아요. 그런 아마추어 분들한테 양압기 사용법을 배워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기처럼 삼촌에게 오빠, 형님한테서 배웠을 때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재 그런 단계에 계십니다.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서 양압기를 배워서 현재 그 효율점을 지금 앓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십니까? 양압기는요, 자전거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기계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기에 앞서가지고 전문가가 여러분의 증상과 체형에 알맞게 기계를 세팅을 해드려야 되고요. 또 마스크와 기타 양압기 사용에 꼭 필요한 그 도구들, 소모품들을 이것저것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챙겨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양압기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압기 중급 사용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사용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시면요. 그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비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양압기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각자를 잘 관찰해서 개인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양압기 전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에요. 예.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세민수면건강센터의 홍옥희 대표였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